자, 이번에는 윤동혁 PD의 숯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어제는 쑥부터 익혀드립니다를 보셨고요. 오늘은 할머니를 살린 숯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수치로 사람을 살린다. 어떤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 수치로 사람을 살려낸다. 좀 황당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만은 제 이야기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채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그 많은 신비가 그 깊은 동굴 속처럼 많이 숨어 있으니까 말이죠. 화면 보시죠. 돈 안 들이는 건강 비법으로는 그저 산에 올라가는 게 최고입니다. 네. 근데 저희는 습관이 돼가지고 저녁에 좀 뭘 좀 먹어야 저녁에 많이 잡수면 안 돼요. 안 되죠. 이거 어렵죠. 저녁 조금만 먹는 거. 저녁은 과일이나 한두 병 먹는 게 좋은데요. 그냥 주무시네요. 네, 그게 좋아요. 그리고 아침을 든든히. 네, 아침엔 잘 먹어야죠. 오히려 우리 아들보다 내가 더 먹는 것 같아. 아침은 네, 밥을 아들은 요만큼 남기는데 난 다 먹어요. 네. 현미. 현미하고 이제 흰쌀하고 또 저기 검정콩하고 네. 옥수수하고 네. 이렇게 저녁. 아이고 뱀이 어떡 구렁이고 뭐고 아우 집까지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쌀떡까지 들어가고 이숙희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는 그야말로 호랑이 담배 얼마나 먹던 많은지 시절 뭐. 같습니다. 또 무슨 뭐요 호랑이 뭐 늑대 여우 뭐 별걸 그런 거. 할머니 젊은 예? 시절에 아이고 호랑이 있어요 저 사람이. 4, 50년 전에 이제. 아이고 봐요. 호랑이 새끼 낳는데 고양이 새끼처럼. 네, 지금은 이렇게 그러게요. 웃으며 산길을 오르지만은 20년 전에 이미 그런데 사람은 죽었던 해치지 목숨이었다고 합니다. 이 32살 나이에 남편을 잃고요. 그 다음날 아이, 시아버지 무슨 세상 떠나시고 그것도 기가 막힌데 시아버지 장례 치른 그 다음날 큰아들이 비명에 갔답니다. 그야말로 나이 출초상 심어지구나. 치르고 시어머니 계속해서 모시면서 이렇게 사남매 내려오면 키우느라고 장고났구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노상에서 장사하다가 덜컥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51살이 그랬는데 지금 70 하나에 20년이 됐어요. 아주는 다 죽는다고 사형 선고 내린 사람인데 이렇게. 이물 먹고 나셨어? 예? 이물 먹고 나셨어? 찜질, 숯가루 45일을 찜질을 했어요. 네, 수술 날짜 잡아놓았는데 큰아들이 어머니 수술해봤자 얼마나 더 사실지 알 수 없다니까 자연 치료로 고쳐봅시다 하는 말에 그래 살고 죽는 것은 하늘에 맡기자. 그날부터 하루에 2번 그 수건으로 환보를 찜질하고 숯가루를 복용했답니다. 밀가루처럼 고운 숯가루, 저걸 활성탄이라고 하는데 아침 저녁에 한 대접씩 45일을 마셨답니다. 특히 저녁에는 아무것도 안 먹고 숯가루만 드셨다는데 놀랄만한 효과를 봤답니다. 의사들 고시라는데 네가 오진을 했겠죠. 근데 한 달 만에 안 그냥 90%가 나냐가 막 공격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의사들이 네, 그러니까 그냥 의사가 날대로 오진했다고 해서 다운 벗어버린다. 막 다투더니 의사 2분이 오더니 지가 찍어보고 있습니다. 믿어지질 않습니다. 결국 과연 기적이구나. 그걸 보고 옆에 의사가 지가 또 찍어먹었어. 그래야 또 과연 기적이구나. 10월달에 이제 내복을 입고 겉옷을 입으려고 하는 동시에 의사 와서 2 손으로 비내요. 믿어지질 않습니다. 한 번만 내복 벗어달라고 그러니 또 이제 벗어줄 이제 서서 죽겠습니다. 진짜 과연 기적. 네, 아침 점심은 현미 잡곡밥에 과일과 채소 아주 소량을 1시간씩 씹어 먹고요. 그리고 아침 저녁에 숟가루 한 사발씩 가족들의 성원을 받아가라면서 제가 여름에 그 손톱이 한번 빠진 적이 있었어요. 네. 빠질 정도로 이 벽돌이 떨어져가지고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이게 그 덜렁덜렁하게 되도록 그 정도로 막 네. 적어냈는데 그때 집에 가서 숟가루를 처음에 하고 그냥 감아뒀어요. 근데 얼마 있다 보니까 굶지도 않고 네. 그냥 싹 나와버렸어요. 네, 가족들이 모두 숟가루의 효능을 믿고 있었다는 것
나는 나올 수 있다. 그 믿음의 힘이 컸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어쨌든 숟가루가 말기 위암을 극복하는데 어떤 면으로든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과연 숟가루의 어떤 기능이 죽음의 늪속으로 빠져들어가던 할머니를 구했을까요? 지금은 참 건강해 보이세요. 지금 참나무 숯을 가마에서 꺼내고 있는데 그 세대로 하고 있는 숯불구이 집에서 쓰는 숯이 바로 저 숯입니다. 그 백탄이라고도 하죠. 저 숯을 가만 놔두면은 하얀 재가 내려앉기 때문에 시커먼 그 공업용 곰탕과 비교해서 백탄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 전래의 숯가마에서는 저것이 마지막 공정입니다. 백탄이. 그러면 할머니가 드신 활성탄은 무엇이겠습니까? 밀가루 있지 않습니까? 밀가루. 네. 그만큼 하는 분쇄 기계가 있어요. 그렇게? 예. 그러면은 이 백탄을 그렇게 부드럽게 간 게 활성탄이에요? 백탄인데 백탄도 나름이에요. 백탄도 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숯은 네. 이 참나무 숯은 이 결에 네. 이 결이 지금 숯이거든요. 이 결이 암만 갈아도 분쇄를 시켜도 이게 칼같이 서요. 참나무는? 예, 그래가지고 그 소나무 숯하고 참나무 숯하고의 차이인데 네. 소나무 숯이 부드럽다며요? 예, 소나무 숯은 입자가 분쇄를 시키면은 원형을 이루지만 네. 참나무 숯은 분쇄를 시키면 네. 유리 조각같이 돼요. 네, 네. 그래서 이 참나무 숯은 네. 사람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진짜 활성탄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참나무 숯을 먹네 못 먹네 하는 얘기가 뭔지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서 이제 그 참나무 숯과 소나무 숯 샘플을 요 기술원에 가져가서 최신 전자기계용으로 그 속을 들여다봤는데 1000배쯤 키워서 들여다보니까 그 속 모양은 놀랍게도 많은 구멍으로 형성돼 있었습니다. 이건 참나무 숯의 내부 구조인데 일정하게 돌집 모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수많은 기공들의 결집한 것이 참나무 숯이란 이야기죠. 큰 거죠. 조금 더 크게 확대해서 보면은 지금 1000배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개를 이제 비교를 이 해보겠습니다. 참나무 숯과 소나무 숯을 비교해 보면은 지금 왼쪽이 소나무고요. 참나무. 오른쪽에 나타나는 것이 참나무. 같은 배율입니까, 지금? 네, 참나무의 기공이 몇십 배 크죠? 그러면 짐작하실 겁니다. 이 참나무는 단단하고 기공이 크니까 땔감으로 더 적합하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어렵죠. 화력이 이렇게 깨지려면은 한참 걸리고 오래 걸리는데 참나무는 오히려 불도 쉽게 붙고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구멍이 크니까 바람 소통이 잘 되어서 불이 쉽게 붙는다. 이렇게 될 때 이제 어디에 걸려서 그런데 참나무 숯은요, 이런 것들이 깨져나가면은 굉장히 날카롭게 나가죠. 벌써 날카롭게 생겼네요. 예. 그러니까 어디 깨지기만 하면 이제 칼날이 되는 거죠. 먹을 수 없다. 네, 참나무 숯가루는 왜 못 먹는다고 했는지 저 화면을 보시면은 정말 유리조각 깨진 모양이에요. 네, 그 참나무 숯가루가 분쇄되는 과정에서 저런 칼날 같은 구조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몸속에 들어가면 흠집을 낼 수 있다. 그런데 소나무는 내부 기공이 작고 둥글둥글해서 먹어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나무. 예, 이건 소나무. 예. 그래서 겉모양도 예, 겉모양이 틀려요. 겉모양이 틀리구나.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예, 그리고 이게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 들어요. 소나무는 가벼워요. 그래서 그 예. 사람들이 직접 숯가마까지 찾아와서 숯을, 소나무 숯 숯을 자체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한답니다. 자기네들이 눈으로 확인한 것을 가져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빠든지 뭐 집에 예. 가져가서 자기들이 예, 빠든지. 그럼 자기네들이 가져가서 그거를 빠가지고 품질을 보증하고 자기네들이 눈으로 봤으니까 먹는다는 건데 일반 시중에서 이렇게 되는 것은 중국에서 들어온 숯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체 가공을 해서 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숯가마 사장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저 양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백탄 가루를 말하고 활성탄은 그 백탄을 다시 한번 고열로 가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출료 분말로 만든 것이 활성탄이 아니고 저 화학연구원의 이정민 박사가 말하는 활성탄의 정의는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은
그 만드는 활성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 수분을 수송가스를 이용을 해서 그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주로 스팀을 불어넣어주면서 외부의 산소를 차단해가지고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활성탄은 숯가마에서 나온 최종 단계의 숯, 백탄을 다시 한번 1000도쯤 되는 고열로 태우면서 스팀, 증기를 쬐어주면은 숯의 그 작은 기공들이 더욱 발달하게 된다. 활성화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이 외국에서는 건강보조식품 또는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식품 첨가물로밖에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숯가루의 효능을 믿는 사람들은 배탈이 나거나 술을 많이 마신 다음날 숯가루를 그 위장약 먹듯이 그냥 복용한답니다. 그런데 이왕 복용할 것이라면은 민간요법으로 복용하는 숯가루보다 일단 활성화시킨 숯가루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수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보이는 저 기공들은 활성화되기 전에 백탄의 구멍들입니다. 큼직큼직하게 뻥뻥 뚫려 있는 구멍들은 그 숯이 나무였던 시절 수분이나 영양소가 지나다니던 통로였는데요. 그 저 백탄을 활성화시키면은 그 큰 구멍들은 다 부서져 없어지고 아주 미세한 구멍들이 더 가지를 쳐서 그 이제 불규칙하게 뚫려 있는 작은 구멍들을 확대해 보면은 원시 동굴 같은 구조를 하고 있는데 그 구멍 속에 또 더 작은 구멍들이 여기저기 뚫려 있습니다. 작은 구멍들이 발달이 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 작은 그 활성탄의 그 미세한 구멍들이 우리 몸 속에 나쁜 작용을 하는 균들을 끌어들여서 가두어 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세균의 입장에서 보면은 블랙홀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되겠죠. 오래간만에 그 나쁜 균들은 나중에 숯가루와 함께 배설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 이숙희 할머니가 위암과 싸우던 시절 이 활성탄 숯가루는 어떤 형태로든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물론 할머니는 숯가루 이 활성탄 덕분에 나았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또 할머니의 가족들은 숯가루와 매우 친숙한 생활을 하고 있죠. 이 기침만 해도 숯가루가 든 목뒤를 부릅니다. 네. 저 애기도 기침 걸리면은 저 목뒤 띄고 학교 간답니다. 학교 갈 때도 그렇게 하고 갔어? 학교 갈 때? 네. 그러면 공기에 덜 나오는가? 네. 안 나요. 기침이 안 나와? 그러니까 숟가루 목뒤만 두르고 가도 기침이 멎는다고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니까 예. 사실이겠죠. 숯이 흡착 기능이 있어서 좋지 않은 것을 빨아들인다는 얘기는 참 오래된 얘기인데 네. 지금 건강하게 사시는 거 보니까 참 기분이 좋고 그렇습니다만 이게 의학적으로 규명이 된 겁니까?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내일부터 또 그 의학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물론 그 숟가루를 대접에 타서 한 사발 마시는 것만으로 암이 치료가 된다면 세상에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보신 것처럼 어떤 보조작용을 한 것은 틀림이 없다. 그리고 철저한 식이요법, 또 낫겠다는 신념, 하루도 거르지 않은 운동 등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할머니를 낫게 하지 않았겠는가 추측해 볼 이 수. 경우는 활성탄, 그러니까 소나무 숯 중에도 백탄을 활성화시킨 그렇습니다. 일반 숯이 아니라는 얘기죠. 네네. 이게. 아, 점점 더 깊은 동굴 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인데요. 내일은 또 어떤 얘기 해주실 거예요? 네, 이제 그 동굴 입구에 들어서셨습니다. 네. 내일은 좋은 숯과 나쁜 숯. 좋은 숯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또 나쁜 숯은 멀쩡한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네. 내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